최근래에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이 꽤 되죠. 제가 몇 달 사이에 지금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실제로는 제가 6년 전에 이미 6만 뷰가 넘었고 좋아요가 1000개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한 1000명 정도 폭발적으로 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노를 저었어야 되는데 학원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개인 사업에 좀 바빠가지고 노를 못 졌고 그냥 그대로 냅뒀던 거죠. 그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 아마 지금 정시 파이터를 한다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6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엔 모든 문제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재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들이 있을 겁니다. 재수를 해도 안 오를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안 오르는지, 그리고 재수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3가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인간공부 열심히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볼게. 내가 그 유명한 자기주도 학습을 해볼게. 네 성적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식도 모르고 제대로 정립도 안 됐는데 고등부 공부를 혼자 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고요.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본인이 뭐 정신 차리고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는 도끼가 알아서 발등을 세게 찍어주는 거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남편분 믿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 공부를 그렇게 개판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시가 어쩌느니 이제 자기는 이쪽이 더 맞는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재수한다는 자체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면 비용이 드니까 아껴야 되겠네? 독학 재수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뽕을 뽑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 학원이나 이런 걸 보내놓으면 깨작 떨거나 가가지고 뭐 나랑 맞네 안 맞네, 이 강의는 어쩌네 저쩌네 학물리에 하지 마시고요. 무슨 소물리에도 아니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와가지고 이 학원은 뭐가 안 좋고 이 선생님 뭐가 이상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냥 네가 이상한 거예요. 네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해도 지금 그 4등급 막 이런 등급이 안 나오고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뽕을 뽑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학원에 까탈 부리거나 뭐 맞네 안 맞네, 여기는 내가 묻히네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 그거 지금 이번에 재수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요. 그러면 또 삼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오르긴 하는데, 그때 가는 애들이 극소수긴 한데 재수보다 많아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2년을 날리고 나면 네 인생 2년, 거기다가 부모님이 일한 2년, 그리고 부모님의 미래 2년, 총 6년을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주면 그게 무슨 학원이든 간에 그 학원에서 시키는 걸 다 처리하려고 들고 뽕을 뽑으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짜증스러운 게 뭐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계획을 막 얘기해요. 고1, 고2 뭐 이 정도 되거나 고3까지도 그러긴 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자기의 진로를 정해갖고 오잖아요. 뭔가를 정해갖고 와. 대표적으로 정시 파이터 딱 정해갖고 오잖아요. 어떤 논리도 안 먹혀요. 얘네들의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신이라는 이 조잡스러운 건 잘 못하겠지만 먼 미래에 있는 수능은 내가 잘할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상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 중에 내신 시험이 더 사실상은 쉽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도 잘 준비를 못하는데 먼 미래에 있지만 그 어렵디 어려운 수능을 과연 잘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너네 성적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이가 시험 전날 너무 긴장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애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보는 날까지도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핸드폰 쳐볼 시간, 밥 1시간씩 먹는 시간, 샤워 1시간 반씩 하는 시간만 줄여도 인생에서 좀 더 쾌적한 그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객관화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뭐 이런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 얘기인데, 제가 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까지 보게 가르쳤던 애인데, 특정 과목,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지 않는 과목인데, 얘가 선생님 저 이거 혼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봤잖아요, 얘를. 그래서 야, 너 아니야, 너 그거 혼자 하면 안 돼. 너 진짜 혼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너 그거 그대로 내면 내비둔다. 근데 한 7월이 됐나? 7, 8월이 됐어. 그랬더니 어떡하죠 선생님? 저 선생님 말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해. 지금이라도 빨리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늦었대. 자기가 아무래도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잘 어떻게 찍어보면 잘 나올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네 느낌이잖아. 내 경험상 보면 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수능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그 과목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저 못 맞췄어요. 이러고 있길래 제가 이제 전화 받으면서 그 말을 했죠. 울지 마. 넌 울 자격이 없어 새끼야.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다 그런 식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나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간다고. 웬만하면 주변의 조언을 좀 믿고 따라봐요. 네 생각이 중요한데 네 생각이 왜 하찮아지냐면 경험을 기반으로 네가 판단한 적이 없어. 그냥 네 자신이 대충 몇 번 해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뭐뭐 대충 해보니까 뭐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 거와 될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게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거냐고. 딴 사람의 경험. 그건 딴 사람의 경험이잖아. 나는 수천 명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해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조언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좋은 얘기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처럼 좋은 말투로 안 일어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주변의 조언 중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너한테 와가지고 딱 그래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애가 너나 잘해. 이 너나 잘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너나 잘해 이러고 있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 잘하는 애가 나한테 와서 지적을 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한 거잖아요. 또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애한테 야,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애가 또 그러잖아. 엄마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알 바가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를 굉장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변의 조언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학습 습관이 보통 안 돼서 공부가 개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얘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멘탈 관리. 멘탈이라는 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공부한다 안 한다의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너나 잘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부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보상 심리가 엄청 작용해요. 주변에 노는 애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재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미쳐 나가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했죠. 통계를 얘기하고 있을 때 정말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시를 드는 행위는 토론하는 기본 자세도 안 돼 있고 논리라는 걸 쌍그리 다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멘탈 관리 굉장히 하셔야 된다. 자, 공부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와서 야,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은 엄마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막 말을 걸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까지 억울해하진 않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막 피력합니다. 근데 아까 놀고 있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고 재수를 하고 싶다는 애가 핸드폰 켜보고 히히덕거리고 있고 저녁 식사 뭐 먹을지 고르고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재수를 안 하겠다는 거야. 자, 공부한다 안 한다로 가셔야 돼. 잘 보세요. 첫 번째 봐봐. 밥 먹는 거 공부 안 한 거잖아. 인강 들은 거. 인강을 들은 게 공부한 건 아니잖아. 맞죠? 그냥 인강을 들은 거잖아. 이동하는 것도 자기가 공부 안 한 거고 잠자는 거 공부 안 한 거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한 시간만 다 따지고 나서 보면 그리고 학원 가 있는 것도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학원에 걸어가고 학원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본인이 논 것까지 다 하면 다 공부 안 한 거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것만 따지고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 그러면은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공부 안 하고 있잖아. 빨리 해. 그러면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뽕을 뽑아라. 보통 일반적인 아빠 연봉의 1년치가 다 들어갑니다. 애들은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수해서 잘 안 오르는 이유가 똑같은 행동을 바꾸는데 교정하는 시간이 걸린다. 똑같이 반복을 해요. 똑같은 짓을. 왜냐면 똑같거든. 학원 다니냐 학교 다니냐 이 차이뿐이고 또 하나의 락이 풀려 있는 게 뭐냐면 성인이야. 그러니까 뜻대로 안 올라요, 그게. 그러면 삼수까지 가버리면 비용 2배로 드는 거죠. 그럼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그리고 네가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도 다 털렸을 거고. 그러니까 머리 잘 쓰셔야 돼. 재수를 할 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학원을 집에서 보내주든 거기서 뽕을 뽑으려고 들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 객관화, 주변의 객관적 평가를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의 쓴소리, 엄마의 쓴소리를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재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잘 몰라. 심각한 경우는 저한테 와서도 선생님은 잘 몰라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듣기가 싫은 거야, 너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 갖고 있으면 재수에 절대 안 오른다. 알아두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멘탈 관리를 똑바로 해라.
억울함이나 매사에 뭔가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전날 불안하고 뭐하고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전날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다. 기억해라. 뭐 공부를 덜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지적하면 화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화내고 앉아있으면 쫄보 새끼고, 제대로 재수해서 성공할 놈들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야, 니네들 남의 인생 태워가지고 니네 미래 설계하는 거야. 그 돈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지금 고1, 고2 때 정시 파이트 한다는 놈들, 너네들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 잡기 위해서 내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다 신경 써. 미친 소리 그만하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그때부터 고3 준비해도 안 늦어. 정신 차려 얘들아.